우리가 고용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에게 월급을 받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람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맡긴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세월호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갇혀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온 국민이 그 참혹한 장면을 공중파 TV로 보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던 인간도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제1 의무,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시체파리로 매도했던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0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야, 좋네. 제가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이 넘도록 이 사회에는 힘센 자들이 저질렀던 온갖 폐악과 테러와 반역과 학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랬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는 자기는 자신들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고 다시 이 기득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파렴치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습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습에서 내쫓고 지은 죄만큼 책임을 묻고 그래서 이 많은 부패와 무능과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감옥으로 직행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세상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적인 뿌리 이 재벌 체제를 이번 기회에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뿌린 만큼 거두고 노동한 만큼 분배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참아서는 안 됩니다. 드러난 박근혜를 끌어내고 구속하고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핵심 책임자인 정치인들을 은퇴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건의 뿌리이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부당한 재벌 시스템을 해체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
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의 노동자가 2천만 명입니다. 95년 이후로 노동자들의 목, 즉 우리 가계의 몫은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국가 총생산의 80%를 우리 노동자들, 즉 가계가 취득했는데 그 이후로는 성장의 몫을 거의 다 기업,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6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됐고 경제는 죽어가고 국가는 침체되게 됐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선생님도 노동자고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경찰도 노동자이고 대기업에 있든 중소기업에 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헌법이 정한 대로 똑같은 일을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의 50%밖에 못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보수를 주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니까 원래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계약서상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상 기간을 정해서 고용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의 월급 50%만 주고 이렇게 부려먹고 아무 때나 내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뜯어 고쳐야 비정규직인 사람들도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기술이 축적되고 숙련된 노동자가 돼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비정규직을 월급 절반 주고 쓰게 되면은 지금 당장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서구 사회에서 이미 다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앞서 나서서 비정규직 쓰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정치 권력이 재벌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나라를 만듭시다. 2천만 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그 중에 9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월급 절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 10대 재벌 창고에 현금이 550조 원이 쟁여져 있습니다. 30대 재벌 창고에 750조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나 되는 돈이 재벌 창고에 쌓여서 투자할 데도 없고 예금에도 이자도 없으니까 이게 나라가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뜯어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재벌 가문들이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5%가 안 됩니다. 딱 5%의 권한만 행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100% 행사하고 있습니까?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서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만 행사하게 하고 우리가 삼성그룹에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이거를 고칩시다.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서 재벌기업들 내부에 부당거래 해가지고 재벌기업에 사위 하나 생기면 사위 하나 회사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싼 물건 비싸게 사주고 비싼 물건 싸게 팔아주고 이러면서 내부 거래에서 돈 다 빼돌려가지고 또 그룹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월급
아니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왜 그따위로 재산 상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내부 거래하면 이거 배임죄인데 이거 하면은 1억만 넘기면 전부 다 잡아가지고 체벌 실제 사주 잡아다 구속시키면 절대 이집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1억 횡령하면은 바로 깜빵 보낼 인간들이 저기는 왜 수백억 수천억 해먹어도 감옥을 안 보내는 겁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도급 회사 하청회사 기술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생산성 올리면 단가 우려쳐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어디 열심히 청년들이 기술 개발해 놓으면은 그거 슬쩍 뺏겨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이거 다 뺏어간 다음에 경찰에 검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면은 다 무혐의 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재판하면은 5년 걸리고 10년 걸려가지고 재판 끝나서 배상 판결 몇 천만 원 받으면 재판 비용밖에 안 되고 그때 이미 정신병자 돼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 누가 기술 개발하고 누가 생산성 향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맨날 뒤로 로비나 하고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단가 유지해볼까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나라에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업들은 객관적인 공정한 조건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기술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시키면 그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거 뺏어가고 기술 탈취하고 단가 우려치면은 징벌 배상하고 그 배임죄 아니면 강요죄 이런 걸로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기가 개선한 만큼 생산성이 향상한 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게 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나라가 노동자들 이렇게 많이 괴롭힙니까? 국민의 절반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노동조합을 하면 잡아놓고 파업해도 불법이라고 그래서 마구 탄압하고 어디 가서 잘려도 그냥 묵살하고 노동부에서 재벌기업 편들어가지고 사내 하청이란 이름으로 불법적인 파견 근로시켜도 법에 어긋나는데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법원의 재판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만 정규직 시켜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아니 법에 분명히 52시간 더 이상 일 시키지 마라.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처벌한다. 51시간 2시간 이상 일할 거는 새로 고용해서 사람을 써라. 그래야 일자리 생긴다고 우리가 노동법에 정해놨는데 이거 지키는 회사가 없습니다.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회사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들이고 거기 무려 360만 명이 노동법을 어기고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이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법대로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하고 그 사람들만큼을 신규로 52시간 일하는 걸로 고용하면 최하 20만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는 기업들 처벌도 안 해요. 이거 문제 삼으면 그 사람만 가서 합의해 주면 됩니다. 법이 국민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센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체벌들 편들라고 그들의 무기로 존재하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50만 개 만드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요거 52시간 이상 어기고 일 시키는데 대부분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들 그중에 실제 사주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사장 그 노동법 위반으로 잡아다가 바로 구속시킨 다음에 9시 뉴스에 한 번 내면은 일자리 50만 개 순식간에 생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벌도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내부 거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회사 만들어서 그걸로 막 돈 빼돌리면 다 배임죄입니다. 이거 배임죄로 잡아다가 그거 의사결정한 사람, 의사결정을 도와준 사람, 그 집행한 사람 잡아다가 전부 배임죄로 감옥을 보내면 이거 다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거 기술 탈취하고 이러면요, 아 저작권법 위반, 특허법 위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구속시켜버리면은 다시는 안 그래요. 미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이 청년 몇 명이 개발한 무슨 앱, 무슨 프로그램을 뭐 2, 3조 원씩 주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남이 개발한 기술을 뺏어간다든지 남이 한 걸 갖다 알면서 고의로 법을 넘기면 처벌은 불문이고 처벌은 당연하고 징벌배상을 매겨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해버립니다. 수십 수백 배를 벌 징벌배상을 하기 때문에 뺏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뺏기면 좋아요. 징벌배상 받아가지고 수십 수백 배를 벌 수가 있거든. 아무도 고의로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고의로 잘 어기면 돈을 벌어요.